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성 특례시에 드디어 2월 일반구가 개청됩니다. 동부구, 중부구, 서부구, 남부구 4개의 구청이 새로 생기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오, 축하할 일 아니야? 맞습니다. 분명히 축하할 일입니다.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성시 곳곳에서는 구 이름을 두고 구청 위치를 두고 주민들끼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만세구가 뭐야? 우리 동네 이름은 어디 갔어? 구청이 왜 우리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에 가?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은 화성시 일반구 개청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명칭 논란과 청사 위치 갈등, 그리고 이 모든 갈등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화성 시민 여러분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구가 뭔지, 왜 만들어지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25년 기준으로 약 100만 명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죠. 문제는 이 넓은 땅에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면서 구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행정을 화성시청 하나에서 처리해야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화성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구를 만들자. 일반구는 쉽게 말해서 행정구역을 나눠서 각 지역의 구청을 만드는 겁니다.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있는 것처럼 화성시에도 동부구, 중부구, 서부구, 남부구를 만드는 거죠. 2025년 7월 화성시 일반구 설치 조례가 통과됐고 2026년 2월 정식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4개 구의 구역은 이렇게 나뉩니다. 동부구는 동탄, 병점, 반송 지역입니다. 화성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발전한 곳이죠. 중부구는 봉담, 우정, 매송 지역입니다. 봉담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에요. 서부구는 향남, 남양, 송산 지역입니다. 서해안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부구는 정남, 장안, 우정 남부 지역입니다. 화성시에서 가장 넓지만 인구는 적은 편이에요. 자, 구역은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구청 간판 달고 업무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갈등, 바로 구 이름입니다. 화성시가 처음 발표한 구 이름은 이렇습니다. 동탄구, 병점구는 그대로 동탄구, 병점구인데 남양, 향남구는 만세구, 봉담구는 효행구로 정했습니다. 만세구? 효행구? 이게 뭐야? 주민들 반응이 이랬습니다. 만세구는 3.1절 만세운동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화성시 제암리에서 일어난 제암리 학살 사건을 기리는 의미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효행구는 화성시 효행지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효행지구라는 신도시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서 따온 거죠. 문제는 주민들이 이 이름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세구에 사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구? 그게 우리 동네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평생 향남, 남양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만세구라니? 봉담구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효행구? 봉담구를 효행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주민들이 원했던 건 간단했습니다. 익숙한 지명을 쓰자는 거예요. 향남구, 봉담구처럼 누가 들어도 아, 거기구나 알 수 있는 이름 말이죠. 화성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향남구라고 하면 향남읍 주민들만 좋아하고 남양면 주민들은 또 불만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추상적인 이름을 택한 겁니다. 논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다릅니다. 실제로 지역 커뮤니티를 보면 아직도 불만이 많습니다. 만세구 청첩장 쓰기 창피하다. 효행구가 뭔 뜻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명칭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정체성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 곳의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저 강남구 살아요라고 하면 강남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붙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성 시민들도 자기 동네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싶은 거죠. 둘째, 실용성 문제입니다. 택배 주소 쓸 때, 은행 계좌 만들 때 온갖 서류에 구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설명해야 한다면 귀찮은 거예요. 셋째, 부동산 가치입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큽니다. 향남구라고 쓰면 향나무비 중심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그럼 향남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만세구라고 하면 특정 지역 프리미엄이 없어지니까 상대적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름 하나에도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겁니다. 명칭보다 더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구청 위치입니다. 구청이 우리 동네에 오느냐, 옆 동네에 가느냐는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예요. 구청이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공무원들이 출퇴근합니다. 한 구청에 최소 200명에서 3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겠죠. 이 사람들이 매일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퇴근길에 장도 봅니다. 구청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둘째, 민원인들이 몰립니다. 주민등록등본 떼러, 여권 만들러, 각종 민원 처리하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구청 근처 주차장, 식당, 카페가 활성화되죠. 셋째,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구청 근처 관공서 인근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으면 집값이 오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구청 유치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현재 정해진 임시 청사 위치를 보겠습니다. 병점구는 병점동에 임시 청사를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탄구는 동탄에 임시 청사가 들어오고요. 효행구는 봉담읍에 청사를 둡니다. 이건 비교적 이견이 없습니다. 봉담이 중심이니까요. 만세구는 향남읍에 청사가 들어섭니다. 남양면 주민들은 왜 남양이 아니냐며 반발했지만 인구와 접근성을 고려하면 향남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남부구는 정남면에 청사를 둡니다. 장안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발표된 게 임시 청사라는 겁니다. 향후 신청사를 지을 때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 동네마다 신청사는 우리 동네에 지어야 한다며 로비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동네가 인구가 더 많아요. 우리 동네가 교통이 더 편해요. 우리 동네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PIMFY 현상입니다. PIMFY는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자입니다. 제발 우리 동네 앞마당에 지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반대말로 NIMBY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Not in my backyard, 우리 동네 뒷마당에는 짓지 마세요 라는 의미죠. 쓰레기 소각장, 하수 처리장 같은 혐오 시설을 거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PIMFY는 그 반대입니다. 좋은 시설을 우리 동네에 유치하려는 경쟁이에요. 구청은 대표적인 PIMFY 시설입니다. 학교, 공원, 도서관, 지하철역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진행되면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 4개 구가 생기면 각 구마다 우리 구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구의 예산을 더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동부구는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비례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남부구는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으니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할 수 있죠. 수인 분당선 연장 같은 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를 먼저 지나가야 한다. 우리 구에 역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경쟁이면 좋은데 자칫하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도시 사례를 보면 구청 유치 경쟁이 과열되어서 주민들끼리 싸우고 의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화성시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화성 시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역 커뮤니티와 SNS를 살펴봤습니다. 동탄 주민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탄 신도시 한복판에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 병점 주민 B씨는 말합니다. 병점이 원도심이고 교통 중심지다. 봉담 주민 C씨는 명칭 문제를 제기합니다. 효행구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하다. 차라리 봉담구가 낫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향남 주민 D씨는 만세구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만세구라는 이름이 역사적 의미가 있긴 한데 실생활에서 쓰기엔 좀 어색하다. 향남구가 더 직관적이지 않나? 남양 주민 E씨는 청사 위치에 불만입니다. 만세구 청사가 향남에 있으면 남양에서는 너무 멀다. 남양과 향남 중간 지점에 지어야 공평하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은 이겁니다. 일반구 자체는 좋은데 준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화성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받았거든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지 실질적으로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죠. 화성시만 이런 갈등을 겪는 건 아닙니다. 다른 대도시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용인시를 보겠습니다. 용인시도 2005년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나눴습니다. 그때도 구 이름과 청사 위치를 두고 엄청 싸웠어요. 특히 수지구 청사 위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수지읍과 죽전동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청사를 지어야 한다며 대립했거든요. 결국 절충안으로 둘 사이에 청사를 지었는데 양쪽 다 불만이었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나뉘는데 일산을 동서로 나눈 것 자체가 논란이었어요. 왜 굳이 나누냐, 하나로 두면 안 되냐, 이런 반발이 컸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창원시가 대표적입니다. 창원시는 의창구, 성산구, 마산아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로 나뉘는데 각 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최대한 살렸어요. 마산, 진해처럼 익숙한 지명을 그대로 써서 주민 저항이 적었습니다. 또 구청 위치도 각 구의 인구 중심지에 배치해서 형평성 논란을 줄였고요. 화성시가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을 택해야 합니다.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실용성도 고려해야 해요. 둘째, 청사 위치는 접근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죠. 셋째,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한번 정했다고 끝이 아니라 주민 불만이 있으면 듣고 개선할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화성시 일반구 개청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화성시가 2026년 2월 동탄구, 병점구, 효행구, 만세구를 개청합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걸음이죠. 하지만 구 명칭과 청사 위치를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세구, 효행구라는 이름에 대한 불만, 청사가 우리 동네가 아니라는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갈등의 본질은 뭘까요? 결국 정체성과 이해관계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떻게 불리느냐, 우리 동네가 얼마나 발전하느냐는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화성시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나누는 건 단순히 선 하나 긋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불만이 있다면 왜 불만인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해요. 둘째, 투명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신청사 위치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형평성을 지켜야 합니다. 4개 구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화성시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해요. 화성시민 여러분, 일반구 개청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월 개청을 앞두고 우리 모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가 최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성시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화성시 일반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